경찰서에서 성희를 만난 은호. 그녀는 이제 완전히 성희의 치밀한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호가 진모를 찾아 경찰서를 찾은 건 단순한 감동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은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 은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희생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엄마를 만난 은호가 앞으로 어떤 운명에 휩싸이게 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론 저의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26회 은호는 DNA 일치자가 나타났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 있던 생모는 바로 익히 알고 지내던 성희였습니다. 성희는 은호를 보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울고불고 오열하며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 모든 행동이 은호의 눈엔 자신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의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성희가 눈을 뜨며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절한 연기를 펼칩니다. 그동안 너를 찾느라 생각하느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며 은호의 마음에 아픔과 결핍이 샘솟도록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곧바로 핏줄로 인식하고 돕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어서 성희는 우진의 존재와 간이식이 필요한 현 상황을 이야기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어 그래도 다행히 공여자가 있어 지금은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성희는 다시 은호를 만납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갑자기 성희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은호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공여자가 갑자기 취소했다는데. 이 모든 호들갑은 작전이었습니다. 순진한 은호에게 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감을 주기 위한 간절한 방법이었죠. 이 말을 들은 은호는 잠시 망설이지만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제가 드릴게요. 제가 아니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지만 그렇게 하려니 자신을 키워준 엄마 순이와 동생 강호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듭니다. 다음 날 은호는 순이와 강호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이 기증해줘야 할 것 같다고 어렵게 말합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오열합니다. 안 된다. 안 돼 은호야. 네 목숨을 걸 만큼 그 사람이 너한테 대체 뭔데? 지금까지 내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핏줄 운운하며 네 장기를 요구해. 순이의 절규는 은호의 죄책감을 더욱 후벼 팝니다. 은호는 성희에게 들었던 해명을 전합니다. 화재가 나서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찾으려 했는데 맡겨둔 집이 이사를 가서 못 찾았대요. 그 말을 들은 순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그 과원에 갔을 때 어떤 젊은 여자분이 와서 곧 찾으러 올 거다 해놓고 영영 안 왔다고 했어. 은호야, 그 여자는 너를 버린 거야. 강호도 눈물로 호소합니다. 누나 안 돼. 그게 얼마나 위험한 수술인데 우리 가족 생각은 안 해? 누나가 왜 그런 위험을 짊어져야 해? 사랑으로 키워진 가족들의 눈물과 생모를 향한 핏줄의 끌림 사이에서 은호는 무거운 돌덩이가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한편 이런 고민을 안고 사무실 앞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을 지혁이 보게 됩니다. 지혁은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묻고 답답했던 은호는 그간의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일했던 이사장님이 바로 제 친엄마였던 거예요. 지혁이 깜짝 놀라며 되묻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사장이라고? 성함이 뭔데? 뭐? 고성이? 어떻게 이런 일이? 왜요? 놀라는 은호에게 지혁이 말합니다. 그분은 성재 새엄마야. 은호가 놀라 되묻습니다. 네? 지혁은 바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성재를 찾아갑니다. 이야기를 듣던 성재가 우진에 대해 말합니다. 새어머니 아들이 있긴 있어. 근데 우진이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 중인데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다 갑자기 성재의 머리에 우진의 깡마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집에 왔던 우진이 뭔가 자꾸 피한다는 느낌, 이유 없이 자꾸 우진을 보내려고 했던 성희의 이상한 태도, 몸이 안 좋아서 쉬어야 한다, 공부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 이 모든 말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자신과의 식사도 피하던 우진, 그 눈빛엔 뭔가 감춰진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성재는 갑자기 무언가 짚히는 듯 차를 몰아 별장으로 향합니다. 평소 같으면 전화를 넣고 가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그냥 지금 당장 확인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문을 열어주던 별장지기 박씨가 당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락도 없이. 그런데 성재가 대문을 들어선 순간 마당 저기에 무릎 담요를 덮고 앉아있는 우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말라있고 얼굴빛은 창백했습니다. 서로 놀란 두 사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결국 우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형,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근데 걱정 마. 다행히 엄마가 최근에 나한테 딱 맞는 공여자를 찾았어. 곧 수술할 거야. 그 말에 성재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 공여자가 누군지 이미 짐작이 가버렸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우진에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 앞에서 형은 그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은호 씨한테는 말해줘야겠지. 그럼 우진은, 성재는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 우진과 위험에 빠진 은호 씨 사이에서 어떻게 이 잔인한 덫을 깨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편 지혁은 절망의 끝에서 또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AP그룹 인수를 눈앞에 두고 믿었던 보양건설이 갑자기 100억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진 상황. 무엇보다 아버지한테 큰소리 땅땅 쳤는데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 했는데 면목이 없게 됐으니 지혁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돼서 속 시원하시죠? 그 말에 상철은 버럭 화를 냅니다. 너 같으면 시원하겠냐? 아들놈이 이렇게 등신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곤 상철은 풀 죽은 힘없는 아들을 다시 불러 다독입니다. 지혁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기어서라도 산을 넘어봐야지. 네가 직접 AP 회장을 찾아가 설득해봐. 너 믿어야 본전이란 말도 모르냐? 그 말 뒤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어 상철은 자신이 노후자금 통장을 꺼내 아들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지혁아, 이 돈이 인수자금엔 큰 보탬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태. 네가 진심으로 하고 싶으면 끝까지 해봐. 그 말을 들은 지혁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안 돼 아버지. 이건 아버지 엄마 노후자금인데 너 성공하면 갚아주면 되지. 지혁은 아버지의 조언대로 AP 회장을 직접 찾아가 돈 대신 진심을 내세웁니다. 전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남기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회장은 그런 지역의 눈빛 속에서 진짜 가능성을 봅니다. 돈이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 회사를 만듭니다. 결국 지혁은 기적처럼 AP그룹 회장을 설득해 인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흥분된 어조로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다정은 우리 오늘 저녁 집에서 파티하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저녁, 온 가족이 모여 건배를 하고 오랜만에 웃음꽃이 핍니다. 상철은 말없이 술잔을 내밀며 아들이 잔을 채웁니다. 그래, 이게 인생이지. 두 부자는 그렇게 오랜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화해합니다. 한편 영란은 엄마 차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자신의 귀가 시간과 스케줄을 조절하며 아슬아슬한 일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란은 지환에게 노래방을 가자고 말하고 지환이 귀가 시간이 늦을 거라고 하자 엄마한테 이상훈 만났다고 하면 돼 라고 말하며 이제 거짓말까지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지환이 핸드폰을 보다 기겁합니다. 영라야, 스탑, 빨리 가자. 엄마 차가 집을 향해 가고 있어. 우리가 더 빨리 가야 돼. 두 사람은 바로 나와 샛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달리던 차가 다행히 몇 분 차이로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영란은 휴 하면서도 재밌다고 느낍니다. 늘 엄마의 말대로만 살던 그녀는 이제 자기만의 세상을 은밀하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한편 수빈과 성재, 이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딱 3번만 진지하게 만나보자. 그 이후엔 오빠 결정에 따를게. 이렇게 말하며 시작된 조건부 데이트. 수빈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갑니다. 내가 직접 싼 거야. 수빈이 도시락을 내밀며 자랑하자 성재는 에이, 네가 엄마가 싸주셨겠지 라고 믿지 않습니다.
갑자기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오빠는 왜 내 말을 안 믿어? 갑자기 성재가 당황합니다. 아, 미안. 난 네가 이런 요리까지 잘하리라고 생각 못했어. 여전히 오빠 눈에 내가 그 6살이야? 그렇지. 네가 6살 때 만났으니 그때 너 나만 보면 업어달라고 초콜릿 사달라고 막 그랬잖아. 그때 너 참 귀여웠어. 수빈도 기억합니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수빈이 성재를 똑바로 쳐다보며 묻습니다. 수빈의 해맑은 웃음과 레이저 눈빛이 그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성재의 마음에 사랑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회, 과연 은우는 우진에게 기꺼이 자신의 간을 내줄까요? 그럼 엄마 수은이와 동생 강호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지혁과 성재는 은우에게 어떤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